자, 치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먼저요 치수와 해제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좀 치수와 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무효와 치수를 한번 구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치수가 뭔지 해제가 뭔지를 약간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치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립상의 하자예요. 성립상의 하자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성립이라는 건 계약 체결 시죠. 체결 시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를 못해요. 왜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다 이 말이죠.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성립상의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해제는요 후발적 사유, 후발적이라는 건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요.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뭐죠?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해제는 후발적 사유고 취소는 뭐요? 성립상의 하자죠.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요 취소는요 모든 법률행위예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요. 그런데 해제는요 오직 계약만 취소해요. 해제예요. 계약만. 다른 것은 해제를 못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취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합의로 취소한대요. 이 법정 취소한 것이 뭐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것만 취소를 해요. 그런데 해제는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르죠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취소는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요. 이때 부당이득은 악의일 때는 전부 반환 아닌데 선의일 때는요 현재 존재하는 것,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그런데 해제는요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고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하니까 만약에 내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전부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의인데 내가 취소를 하죠.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제한 후에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나는 악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 돼. 아니 선이어도 전부 반환해야 돼. 그런데 잽싸게 뭘 하게 되면 내가 착오했다는 것을 알고 취소를 하게 되면은 현재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되죠. 현존 이익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착오와 취소와 해제가 구별하는 것이 더 많기는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취소와 해제는 여러분 딱 알면 돼. 취소는 뭐다? 성립상의 하자. 해제는 뭐다? 후발적 사유.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런데 해제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는 취소권자가 누가 있다? 그것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것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알죠? 모든 해제는 오직 뭐만? 계약만.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140조의 취소권자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누가 취소하는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하여 의사표시라는 사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착오란 말이 법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들어왔어. 알겠죠?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의 대리인. 알죠? 이런 사람들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인데 단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왜? 의사표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는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먼저 취소권 없어.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무조건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는 취소권은 없고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계인이죠. 승계인은 누구다? 포괄 승계인이죠. 상속인. 특정 승계인은 양수인, 그걸 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권은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착오, 사기, 강박의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거 외에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빼고는. 알겠죠? 법에 딱 나와 있죠? 자, 먼저 이제 순서가요. 취소권자가 있고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취소하죠. 그 다음에 뭐가냐? 제3자의 범위가 나오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취소권자를 먼저 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요. 순서만 봐도 여러분요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취소권자는 누구냐? 먼저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해.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럼 취소를 못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을 때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미성년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 미성년자가 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말이 꼭 나올 거예요. 만약에 동의를 얻어 그러면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동의 없이 그랬을 때만 취소한다. 그 다음에요,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요 무조건 취소해. 법정 대리인 동의 뭐가 필요 없어. 피한정 후견인도 취소하는데, 여기 봐봐요. 피한정 후견인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긴 있어. 그것은 피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할 때 법원에서 정하는 것인데, 그걸 정하려면요 힘들겠죠. 쓰겠죠. 이거 쓰려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정 후견이라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 항상 그래서 뭐가 나온다? 미성년자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냐 없냐 간단해. 그런데 피한정 후견인은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법정에서요,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A, B, C는. 나머지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 피한정 후견인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능력자하고 똑같아요. 단지 법원에서 이거 할 때는 한정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만 동의를 받고, 그 외에는 동의 받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책들을 보면, 공주가 책들을 보면 누가 처음에 잘못 쓰니까 계속 그걸 따라 쓴단 말이죠. 옛날에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이랑 똑같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요. 전혀 달라요. 예전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무조건 그 사람들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로 봐요. 그러니까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만 동의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동의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을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A라고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받지 않고 했다. 그럼 벌써 한 줄 두 줄이 더 나가잖아요. 그건 나올 수 없다고. 그래 항상 동의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 한 거라고. 동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온다? 미성년자만 나와. 간단하잖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합의. 그럼 아주 간단하죠. 몇 줄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줄이 길어. 알겠죠? 울릉도 호박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시험이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미성년자.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사람들 또 누구다?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요? 임의 대리는 원래 취소권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그래서 없는데 특별한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특별 수권. 그럼 이건 특별 수권은 뭐죠? 취소에 관한 권한이죠. 이것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요? 포괄 승계인, 상속인. 또는 누구요? 특정 승계인, 양수인. 양수인 같은 경우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권만 승계는 안 돼. 취소권. 왜? 취소권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지, 사기당한 사람은 갑인데 취소는 옆에 친구가 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나 사기당해서 기분 나쁘니까 너 가서 취소 좀 하고 와. 알았죠? 친구 너가 좀 취소 좀 하고 와.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취소권은 원래 법률 관계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 승계는 그 계약 관계를 양수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취소권자에 관한 것이죠. 취소권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알면은 임의 대리만 정확히 알면 되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기망을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그다음에 토지를 매도하면, 그랬죠? 토지를 매도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토지를 팔았죠. 팔았으면 누가요?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다? 양수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매수인, 양수인이 뭐라 한다? 특정 승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요, 취소 사유 없이 취소해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했어.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죠. 왜요? 우리 취소는 법원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정 취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른 것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취소 사유 없이 아무리 내가 취소한다고 했어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취소하려면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미성년자일 경우 엄청나게 잘 해놨죠. 내가 엄청 착하죠.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는 미성년자가 취소하고 어떤 경우는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하려면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취소할 때는 동의 없이 취소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 멋대로 취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요, 법정 대리인은요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하죠. 법정 대리인도. 그런데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견인도 자기가 피성년 후견인인데 계약을 했잖아요. 자기가요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취소해.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동의 없이 취소해. 동의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의 없이 취소한다. 자요, 그럼 추인권이죠. 추인은요 미성년자하고 뭐죠? 미성년자는 추인할 때는 추인 못하죠.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취소는 자기 멋대로 하는데 추인은 동의를 얻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아니, 여러분 봐봐. 여러분 떡국 먹다가 체했어요? 말 좀 해봐. 여기요, 취소할 때는 동의 없어도 돼. 추인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돼. 그 다음에요,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단독으로 추인권 행사를 해요. 또는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미성년자는 추인을 못해요.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요 성년이 됐다, 그러면 어떡할래? 성년이 됐다. 그러면 성년이 됐으니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소권은요 미성년자만 추인을 해,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된 상태로서 단독으로 취소권하고, 법정 대리는요 대리권 소멸하죠. 왜? 성년이 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법정 대리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추인도 마찬가지야. 추인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으니까 미성년자만 성년이 된 상태에서 추인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권은 무조건 소멸됐죠. 법정 대리는 추인도 못하는 거예요. 취소도 못하고 추인도 못해. 왜?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알겠죠?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한다? 능력자가 된 미성년자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미성년자라는 것은 아직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였던 것이 성년이 됐으니까 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걔만 할 수 있다. 걔라고 하니까 멍멍이가 아니고, 알겠죠? 아무튼 걔만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시기 하니까 거시기 한다 그러면 다 알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뭘 봤냐? 취소권자를 지금 봤죠? 이제는 우리가 뭐냐?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하고 뭐가 있냐면 제한 능력자하고 다르거든요.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 봐봐요. 갑이 을을요 사기를 쳤어. 2월 1일 날. 그러면 갑이 사기를 당했죠. 그럼 누가 취소권자예요? 그 중에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사기를 당해야지 취소권자.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추인을 못해. 이걸 모르면, 누가 취소권자인지 모르면 추인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지. 사기치고 취소하면 뭐 이거 객판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온 세상이 아주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기치고 취소하고 강박하고 취소하고. 알겠죠? 그래서 사기친 사람, 강박한 사람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당한 사람이 취소한다. 억울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요, 여기 상대방이고 여기 을이 직접 상대방이고 갑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을이 갑을 사기치고 이걸 또 병한테 팔아. 3월 1일 날. 알겠죠? 제3자한테 팔았죠.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되죠? 이 갑은 을한테 취소를 해. 을한테 4월 1일 날 취소하죠. 그럼요, 이 병은요, 그러면 누구나 항상 취소는 병한테 하면 안 돼요. 취소는 을한테만 취소해. 그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을한테만 취소해. 그럼 병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병한테는 취소를 못 한다고 했죠? 병은 제 선의일 때는 보호가 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 이것을 말한다 상대적 취소라고 하죠.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취소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한다. 여기요, 갑은 병한테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요, 얘가 지금 차고 사기 강박을 했죠. 차고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이 누구요? 또 있죠. 승계인. 매매를 했다. 매매. 그러면 정은 양수인이죠. 양수인을 뭐라 한다?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죠. 이 특정 승계인이 또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누구한테? 을한테 취소해. 사기친 사람한테. 병한테 취소하면 안 된다고. 을한테 취소해야 된다고.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직접 상대방이라는 것이 2번 나와. 여기 한번 나왔죠. 또 어디 한번 나오죠? 거기서 나와. 알겠죠? 그래서요, 동영상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기 다 했네. 이건 안 것보다 말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돼 있네요. 그건 뭐냐면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를 주장해.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를 주장해. 취소권은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에게만 취소해.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 표현대리를.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제한능력자 봐봐. 이제 제한능력자의 갑이요 17살인데 을하고 계약을 해. 알겠죠? 2월 1일 날이요. 그럼 계약을 했죠. 을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가 을은 상대방이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병을 누구로 한다? 제3자라고 하죠. 그럼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취소를 한다? 갑은 을한테 취소하죠. 을한테. 을이 누구죠?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해. 갑이 을한테. 또는요 갑이 취소할 때는 17살짜리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필요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그럼 병은 어때요? 병은 직접 상대방 하나인데 병은 제3자죠. 제3자는 선일 때 보호가 되는 거 안 돼. 악일 때도 보호가 안 돼.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해. 그러니까 제한능력자하고 계약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제3자는 절대로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요 제한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입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법에서 지금 촉탁소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촉탁소년은 예전에 이건 형법이 60년대가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은 벌써 아이들의 지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촉탁소년이 벌써 한 10살 정도로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절대적 취소로 가고요. 갑이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오직 을에게만. 직접 상대방 을에게만. 자, 그 다음에 갑이 미성년자니까 누가 있죠? 법정 대리인 있겠죠? 그래서 법정 매매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 이 법정 대리인은요 뭐한다? 여기요 을한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을에게 취소해. 여기 매매 지워야 돼. 알겠죠? 매매가 아니고요 이때는 법정 대리니까 알겠죠? 매매만 지면 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법정 대리는 고유한 취소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유한. 그러면 법정 대리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친권자, 후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친권자, 후견인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나요? 잘 그려갔죠. 어쩔 때는 내가 그려놓고 내가 자뻑에 빠질 때가 있어. 알겠죠? 자요, 자 제3자. 우리가 취소하죠. 그럼 취소는 아까 말했죠. 상대적 취소 있잖아요.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서 직접 상대방 을에게만 행사하고 전득자인 병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의 경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의 제3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 제3자는 봐봐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고 나서요 4월 1일 뭘 한다? 취소하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말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하기 전에 제3자나 취소하고 나서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제3자나 제3자 선이기만 하면 보호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만 보호된다? 선인 제3자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방금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갔죠? 이 병을 제3자로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병이. 그래서 병은 취소하기 전이냐 취소가 난 후냐 이 말이죠. 선의 제3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는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는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이러면 제한능력자는 아무리 선여도 보호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나온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절대 취소죠. 자, 근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선의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 현존 이익만. 그럼 봐봐. 자, 지금 여기 봐. 우리가 현존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성년 좀 더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악일 때는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 전부로 반환해요. 그런데요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돼요?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그러면 현존 이익이란 게 뭐냐? 보면은 여기요 현존 이익은 생활비라든가 또는 여러분 일금을 해놨거나 남한테 빌려주거나 보증금으로 받거나 이런 것은 현존 이익이야. 그런데 이 대여금은 좀 애매해. 빌려줬는데 받을 수 없어. 걔가 망해가지고
받을 수 없으면 그것도 현존이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현존이익이 아니다? 여기요, 술, 유흥, 낭비, 도박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현존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성년자가 자기 집을 1억 원에 팔아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술 다 마시고 다 낭비하고 도박해서 다 돈 얻고 100원 남았어. 100원. 그럼 100원이 현존이익인 거예요. 그 100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하면 이런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제한 능력자인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성년이 가라. 이거 보면 요즘 어린애들 보면 건늙은 애들 있잖아요. 이 건늙은 애가 자기가 마치 성년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요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것은 그런 경우는 무조건 취소하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여기 현존이익이라고.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리 시험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근데 돈을 받아가지고 매매했는데 그 매매대금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그래서 문제가 뭐라냐? 전부를 현존이익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현존이익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현존이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이익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전부를 반환하냐? 현존이익만 반환하는데 이렇게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봐봐. 내가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생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썼다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그 돈이 없었으면 누군가한테는 빌려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현존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생활비로 썼으니까 전부가 현존이익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뭘 한다?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현존이익은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금전. 따라서 여기 미성년자나 제가 의사무능력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여기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이거예요. 의사무능력자. 우리는 법조문에는 제한능력자만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무효잖아요. 무효죠? 무효인데 이런 경우 반환할 때는 의사무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이 의사무능력자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무능력자도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아직 이게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우리 시험에는 다른 시험에는 다 나왔는데 됐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당이익인가 재책기간 한번 보시죠. 몇 년 아닌가. 이게 지금 이 재책기간은요 별것도 아닌데요 우리 시험에 한 4-5번 나왔죠. 알겠죠? 근데 나올 때마다 틀려. 왜? 이 암기를 하려면 정확히 암기하든지 이해를 하려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재책기간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3년, 10년이에요. 법원이 직권조사하죠. 재책기간은. 그 다음에 출소기간이 아니다. 이건 취소권에 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냐면 민법 총칙 첫 시간을 했을 때 형성권에 대해서 단독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할 때 했단 말이죠. 우리가 단독행위는 뭐가 단독행위죠? 면제상계, 그 다음에 추인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죠. 그러니까 취소 거기서 이미 다 배웠던 것이니까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자요, 갑이 을하고요. 을한다. 2013년에요. 을이 갑을 사기쳤어. 2013년에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상대방이고 갑이 취소권자죠. 그런데 여기요,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이 거지가 된다. 2023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 2022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2022년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어.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언제까지다? 2025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까지. 됐나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더 빨라요? 2023년 빠르죠? 그럼 이때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하고 5년하고 3년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어디가 더 짧냐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이 만약에 아는 것이 2015년에 알았다. 2015년에? 그럼 2015년에 알았으면 그러면 몇 년밖에 안 돼요? 2018년밖에 안 되죠. 그럼 2018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무조건 짧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그걸 길게 해놓은 거라고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면 3년이 무조건 짧대. 그게 아니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2023년이죠. 내가 안 날이 2022년을 알았으니까 그 날로부터 3년이니까 2025년이죠. 얘기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이 무조건 짧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는 사기당한 먼저 아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OX, X라고 둘 중 하나. 3년이든 10년이든 둘 중 하나.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3년 또는 10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고 그러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짧은 쪽 긴 쪽, 짧은 쪽까지 2023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 10년이고 능력자가 된 후부터 3년. 능력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3년. 또는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또는 벗어났다. 알았다 또는 벗어났다 3년. 알겠죠? 10년 산정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까지다? 2023년까지.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그런데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경과, 이거 우리 기출문제예요. 10년이 경과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3년 또는 몇 년? 10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까지 이제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 지금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주인 또는 법정 주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또는 법정 주인. 이런 맨 위에 여러분들 아마 그 복사가 지금 복사해 드렸죠 자료. 그 복사한 자료는 여기가 좀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여기하고 이것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요 밴드에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요 다운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의 노트로 보셔도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이걸 먼저 분석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뭐요? 현재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언제까지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 그래서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 이렇게. 자, 법정은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정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돼야 된다? 성년이 돼야 돼. 자, 1번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추인하려면 그러니까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알고 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면 뭐가 없어진다? 법정 대리권. 만약에 지금도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는요 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능력자가 돼버리면 법정 대리권 없어져. 그러면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없어. 아직도 미성년자다. 그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의 3대 요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어떻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명시적, 묵시적. 그러니까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 있으면 알고 해야죠. 알겠죠? 그러면 뭐란다? 추인한다고 하는 말을 꼭 해야 돼. 의사표시니까.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취소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란 말의 뜻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취소권의 포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추인한단 말은 유효란 말이고 취소라고 하는 말은 무효란 말이니까 추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법정 추인이죠. 자 법정 추인 쭉 내려오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죠. 똑같아. 이것은 여기는 똑같아. 둘 다 여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요 알든지 모르든지요. 왜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법률 행위가 아니라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하는데 법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의사 표시 할 필요 없다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별 하나 해야 돼. 법정 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말이 중요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일을 보류하고
또는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법정 추인은 뭐죠? 표로 그냥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도 표가 있는데 표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냥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좀 그 표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좀 바꿨어.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잘 봐. 이행 전,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죠. 경계, 담보 제공이죠.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양도, 강제 집행이죠. 야,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 그걸 뭐냐? 여기 동그라미만 동그라미 해봐. 전희경 담양강이에요. 전희경은 누구죠? 요즘 좀 있으면 베이징에서 뭐를 하죠? 동계 올림픽 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옛날에요 전희경이라는 사람이 쇼트트랙에 우리나라 1인자였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처음으로 금메달 따고 이랬죠. 근데 그 사람이요 얼마 전에요 그 뭐지 평창 올림픽에 있을 때 그 어디더라 싱가포르인가 거기 국가대표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희경인가요 스케이트 탈 때는 담양강에서 연습했대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전희경이가 연습했을 때 어디서 했다고? 담양강에서 했다고. 전희경이가. 알겠죠? 무슨 강에서 했다고? 담양강에서. 왜 한강이 아니냐고? 나도 몰라. 담양강에서 했다고. 알겠죠? 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야. 이행의 청구, 이행해달라고. 경계, 담보 제공, 양도,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뭐죠? 압류나 가압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걸요 치속권자가 이런 짓을 해. 아까 우리가 추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다음에 치속권자가 치소를 하지 않고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걸 하면 다 추인이야. 추인이란 말의 뜻이 뭐죠? 추인은 나는 더 이상 뭐를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속권자가 이 짓을 하면 다 추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추인이라고 돼 있네. 여기도 추인이라고 돼 있네. 여기도 추인이라고 돼 있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지금. 그럼요 지금 추인이 모두 몇 가지예요? 8가지네. 8가지네. 그럼 추인이 애매한 것이 하나, 2개, 3개가 애매하네. 그럼 봐봐. 이러면 시험에 딱 봤을 때 시험에 뭐라고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지. 추인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추인인 것은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애매한 것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죠.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에 이런 말은 안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을 고르시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나와. 추인이 아닌 것만 골라. 추인이 아닌 것. 그러니까 추인이 아닌 것이니까 전희경, 담양경 나머지는 다 추인이니까 이 3가지만 알면 돼. 이 3가지만. 그렇잖아요.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정답 하나 맞추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 3가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냥 믿으라고.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봐봐.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다? 추인이란 말이죠. 추인은 유효란 말이고 취소는 무효란 말인데 추인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취소는 무효고 추인은 유효니까. 추인했다는 것은 나 취소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왜 취소를 못해? 이미 뭐가 됐으니까? 추인이 됐으니까. 아니 정신 차려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말 하고 있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인이 아닌 것은 이 말은 추인이 아니란 말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추인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뭘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뭐가 안 됐다? 추인이 안 됐다.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 추인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잖아. 이게 지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제일 쉬운 게요.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왜? 추인이 아닌 게 몇 개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똑같은 문제라고.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 말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나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라고.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추인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는 다 추인이잖아요. 취소 권자가 무슨 짓을 하는 건 다 추인이잖아요. 다 추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뭘 말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무엇만 우리가 여기서 알면 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1, 2, 3만 하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이 하도 대답을 하니까 내가 영어로 쓴 거예요. 뭐 어려우라고. 알겠죠? 1, 2, 3. 무슨 말을 썼죠? 여기 보면 여기 원래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원래는 여기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죠. 상대방이 양도하면 그거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죠.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먼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건 암기하지. 다 같이 암기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시작.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뭐가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는 있다.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감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추인이란 말은 유효란 말이고 취소는 무효란 말인데, 우리가요 뭐죠? 추인이 아니란 말은 추인이 아니니까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다? 반대로 취소할 수 없다. 자꾸 질문하면 헷갈려. 듣다 보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재밌는 말은 여기서 이 말이지. 봐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뭐 했다? 받았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상대방 이행을 청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제 말장난이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온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마치 앞에 가요 취소권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국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어.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행 청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양도도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다. 청구 상대방이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했다는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청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이거보다 쉽게 가르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알겠죠? 그런데 헷갈리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눈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안 돼. 눈 맞으면 머리 감아야 돼. 머리 감으면 그나마 몇 개 있는 거 다 쓸려 나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전부 다 일비의 이행이죠. 눈 오는 날이요. 여러분 그 등기법 있죠? 등기법 이렇게 자료가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거 하나 다 그리다 보니까 아침에 날이 새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하고 나 토요일 날이요. 와가지고 날이 새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려고 차 눈이 너무 많이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럼 못 간 거예요. 아침에 6시 반에 왔는데 차 끌고 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집 못 어떻게 갈 수가 있어야죠. 뒷바퀴가 굴러가는 건데 뒷바퀴가 붕 떠가지고 어떻게 누가 앉아야 돼. 뒤에 누가 타야 돼 가는 거잖아요. 차가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있어야죠. 다시 기어 들어왔죠. 겨우 기어 들어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봐야 되겠죠. 알겠죠? 자, 보면 이제 여기 재밌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에만 나왔어.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만. 봐봐요. 이행이죠. 이행 청구가 이행은 뭐죠? 이행은 뭐고 이행 청구는 뭐죠? 여기는 봐봐.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인데요. 갑이 그럼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등기를 해줘야 등기. 그러면 상대방은요, 우리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대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등기를 주죠.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대해서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행이라고 그래. 애가요 성년이 됐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입금시켰다 이 말이죠. 그걸 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돈을 안 주니까 갑이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청구라고 해. 알겠죠? 돈 달라고 하면 청구. 자기가 스스로 하면은 이행.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봐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어. 이행을 했단 말이죠. 이행을. 그런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 시험 여기 나. 우리 시험 여기하고 여기 둘 다 났어. 그럼 우리 시험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알겠죠? 아직까지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죠. 이거 먼저 성년이 됐단 말이죠. 성년이 됐는데 내가 물건을 보냈단 말이죠. 야, 너 성년 됐으니까 나 물건 보냈어. 그 물건을 보냈다 해서 추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취소권자가 뭐라 해야 돼요? 그것을 그 사실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뭐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이행정을 취소권자가 뭐를 해야 돼요? 수령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행을 상대방이 제공만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제공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취소권자가 뭐를 해야 돼요? 수령을 해야지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알면 돼.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법정 추인한 말이 나오면 신경 쓰지 마. 나머지는 다 추인이라 하더라. 세 개만 신경 쓰면 된다 하더라. 청구하고 양도하고. 청구하고 양도는 상대방이 청구 양도, 상대방이 청구하고 양도라면, 알겠죠? 청구하고 양도. 상대방이 청구하고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라 하더라. 알겠죠? 그런데 이행을 제공했다. 제공만 하면, 상대방이 제공만 하면 추인이 아닌데 그걸 받아야 추인이라 하더라. 알겠죠? 자, 상대방이요 청구하고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추인이 아니고, 제공했는데 취소권자가 그걸 수령하면 뭐가 되고? 추인이 되고. 처음에는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여러분요 하다 보면 금방이에요. 지금 표를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추인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얼마나 착해요. 다 해놨죠? 그러니까 보면 돼. 자요, 그 구체적인 사례. 자, 봐볼까요?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은 벗어났어, 벗어나지 않았어? 벗어나지 않았죠. 아직도 사기당했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전히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므로, 모르고 추인이 아니므로,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이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렇게 하죠. 시험에 나올 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나, 계약상 채무를 모르고 이행한 경우 추인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르고 이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요, 취소권자가 봐봐, 누가요?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를 어떻게 하죠? 취소권자가 하면은 무조건 다 뭐다? 추인이죠. 상대방이 하면은 청구하고 양도. 알겠죠? 청구하고 양도는 추인이죠.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청구하고 양도 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은 경우가 중요하죠.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청구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청구했다.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 알겠죠? 자요,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 이행. 상대방 이행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추인이 아니므로. 그런데요, 취소권자가 일을 뭐라면? 수령. 그러니까 거기다 김일성 쓰면 큰일 나겠죠. 수령. 그러면 추인이 되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추인이 되니까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말해. 경계. 자, 그럼 경계가 뭐죠? 경계는 뭔가 바꾼다는 거죠. 내가 얘기했죠. 봐봐. 경계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을이 10월 1일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오늘 9월 1일이에요. 을이 뭐냐? 야, 나 한 달 뒤에 죽었다 깨나도 1억을 어디서 구할 건 자신 없고, 내가 빌라가 하나 있는데 이 빌라 너 그냥 가져가. 그럼 너 오늘 오라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갔더니 너 차용증 가져와. 차용증 찢어버리고 내가 10월 1일 내가 너한테 빌라를 줄게. 그래서 빌라 인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빌린 건 없애버리고 다시 빌라를 인도하기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걸 경계라고 그래. 그런데요, 계약서를 쓰고 나서 10월 1일 주기로 했는데 9월 29일 날이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럼 부서진 상태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고 해요. 알겠죠? 경계는 이미 돈 빌린 건 없는 걸로 하고, 알겠죠? 합의해서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에서 없는 걸로 하고 물건을 주기로 다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이제 계약의 목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어지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고 해요. 자, 경계는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뭐뭐를 소멸, 뭐뭐를 발생, 이렇게. 뭐뭐를 소멸, 뭐뭐를 발생을 경계라고 그래. 경계는 누가든지 간에 무조건 추인이에요. 전이경 담양강 할 때 추인되므로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 2, 3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알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놨다. 자, 이제 참고로 우리가 한 번 했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줬는데, 무효이 추인이죠.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고요. 추인은 뭐죠? 추인은 그때부터 확정적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요, 나중에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무효 등기의 유용. 그 무효 등기의 유용이 등기법에서는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아. 알았죠? 여기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죠. 등기법에 가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는 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 그 무효 등기의 유용도 똑같이 소급해 놓고 그때부터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등기를 버는 거예요. 자,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추인하면 유효죠. 우리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그럼 추인하기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 소급해서. 위에는 확정적 무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보죠. 밑에 무권 대리는요,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로 보죠. 유효로 보죠. 자,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건 뭐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취소를 지금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게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그럼 추인하면요,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돼. 말이 완전히 다르죠, 세 개가. 그러니까 이런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이 두 가지가 잘 비교해서 잘 나와. 그래서 항상 뭐라 나온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다. 그다음에 무권 대리 추인은 그때부터 유효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서 잘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시면 돼. 참고를 해놨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일을 취소한 후. 취소한 후 그럼 뭐죠? 그럼 취소한 후. 취소한 후 줄거봐. 그럼 뭐가 돼요? 무효죠. 취소한 후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야. 무효행위 추인. 자, 이제 조건과 기한인데요. 여러분들 조건과 기한은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